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두 번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뭔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예. 그 열기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좀 최근에 이제 민심 들어보면 좀 어떠십니까? 예.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예, 김해 미래, 김해 발전 위해서는 꼭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김해에 뭐 50만 도시 지금 우리 8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산단이 하나 있나? 또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처럼 11개 공공기관이 있듯이 제대로 된 국가 공공기관에 과연 김해가 있나? 그리고 김해가 사실은 이제 경남 평균적으로 볼 때 1인당 생산액이 평균보다 한 430만 원 정도 적습니다. 청년들은 빠져나가죠. 이제 김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하다. 예. 그래서 박성호 후보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일할 자세도 돼 있고 한번 맡겨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예. 후보님 말씀 중에 뭐 바꿔야 된다 이제는 예, 예, 그것을 예. 어찌 보면 심판으로 직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뭐 거야 심판이다 정관 예, 심판이다 예, 이번 예. 총선에 참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이제 여당 후보시니까 예. 당연히 이제 정권 안정에 예, 힘을 예. 실으실 건데 예. 어떤 이유인지 유권자들에게 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예.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뭐 정권이 안정돼서 뭐 여당하고 정부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예,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정부와 여당이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니까 정부의 뭐 120대 국정과제라든지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맡겨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뭐 심판이니 안정이니 하는 것보다는 예. 일단 맡겨주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일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여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 좀 견제와 균형이 되어서 좀 합리적인 국회 운영,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라는 시험에 예. 지금 이력서를 제출하신 건데 예, 예. 국회의원 선거 도전은 처음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들여다보면은 예. 거의 30년 가까이입니까? 예, 행정 관리의 길을 걸으셨고 그렇습니다. 아마 뭐 뉴스 보셨던 분들은 저분 전에 행정부지사 아닌가 이런 예, 기억도 하실 예.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경험들이 국회의원 첫 도전인데 된다면 의정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자신하십니까? 예, 예. 저는 이제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33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중앙부처에도 있었지만 경남 행정부지사도 예. 했고 또 최근에는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경남 도정과 김해시 현장에서 특히 이제 의생명센터 원장을 할 때는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의 아픔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터잡아서 국회의원이 되면 보다 현장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 또 제가 오랜 공직생활 경력 때문에 중앙의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김해를 위해서 더 좋은 사업 프로젝트들 충분히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예. 자 그렇게 이제 김해시 갑 선거구에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는데 1대1 구도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상대가 경남 첫 민주당 4선에 도전하는 예, 이동철 예, 후보입니다. 예. 스포츠로 보더라도 예. 거의 10여 년 넘게 디펜딩 챔피언이면 예, 예, 꽤나 예. 높은 벽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후보자께서는 첫 출전이시고 예, 첫 출마시고 예. 그래서 이 상대 후보 무게감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해 오셨고, 참 합리적인 분이고, 뭐 점잖다는 평가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김해의 발전 성과로 봤을 때 과연 12년 동안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나 프로젝트가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단 또 국가공공기관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 같은 거 그리고 고용노동청
그리고 김해 경전철 문제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해결된 게 없거든요. 예. 많은 노력은 하셨지만 결과로서 답하지는 못하셨지 않나. 그래서 김해가 뭐 정당을 떠나서 진짜 김해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저는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해시 갑 선거구에 있어서 지금 가장 가려운 곳, 예. 내가 의원이 돼서 바로 예, 그거에 되는 예.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공공기관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해 56만 도시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도시 중에 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합니다. 아, 예.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이 없는 곳도 예. 김해가 유일합니다. 창원에 본원도 있고 마산에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민들은 몇 시간씩 걸려서 창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있고요. 김해 기업 8천 개 있습니다. 얼마나 노동 관련한 민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산지청입니다. 김해는 이제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건 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김해에 공공기관을 중소기업, 소규모부터 해서 대규모까지 반드시 김해에 유치되어야 된다. 예. 그래야 동부 경남의 어느 정도의 균형 발전과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어찌 보면 일자리와 지역 경제와도 맞닿아 있는 주제일 텐데 그 후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요. 예.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많이 강조합니다. 예. 후보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예.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홍태영 김해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고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문제는 경남도와 부산시와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예. 중앙부처의 법안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추진 또는 현재 정부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 법안 과 관련해서 물류 특구를 공동으로 인근 도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물류 플랫폼 속에 어떤 걸 채울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저는 농식품 쪽이나 푸드테크 쪽이나 의생명 쪽이나 그래서 이런 물류 관련 외에도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같이 들어가면 훨씬 시너지 효과나 김해 발전에 훨씬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앞서 뭐 푸드 관련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아마 또 예, 질문을 드리게 예. 될 것 같고 예. 일단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해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가 예. 요즘 뭐 순유출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자리, 예, 교육이다. 예, 예. 너무 많이 접했거든요. 예. 야, 이 김해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경남의 젊은 도시로 꼽히는데 그렇습니다. 청년 유출 걱정입니다. 예, 어떤 해안이 예, 있으십니까? 예. 김해도 청년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김해 청년 비율이 30%대에서 2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해 청년들이 김해에서 있고 싶어 하는데 예. 60%는 김해에 있고 싶어요, 직업을. 근데 30%는 직업 때문에 예. 빠져나갑니다. 그럼 적어도 직업이 없거나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 가치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가령 의생명 분야, 푸드테크 분야, 뭐 컨텐츠 분야, 뭐 디지털 물류 분야. 그 외에 청년들한테 조금 더 도전하고 창업하고 뭐 이런 기회들을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청년 창업 펀드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입주 공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청년들 취업 청년용의 임대형 주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충이 되어야 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들을 하나씩 해소해 주어야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예. 김해 정착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참 청년들이 일부러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상황이다. 때문에 예, 걱정도 예. 많이 하시고 예.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예.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성호 후보의 1호 공약도 살펴볼 텐데 제가 앞서 후보님과의 대화 중에 약간의 스포일러를 흘린 것 같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 공약명을 보니까 뭔가 맛있는 공약인가? 군침 도는 공약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도시가 어떤 1등 할 수 있는 게 선택과 집중해서 키워나가야 한다. 김해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성민센터 원장을 하면서 최초로 김해 뒷고기를 김해 대표 음식 1호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김해 뒷고기
먹거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뒷고기 축제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뒷고기 업체가 가장 많은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김해의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전국에서 1등 만들면 이게 김해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그리고 김해는 이제 축산 관련해서 동양 최대의 도축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옛날에 김해 평야도 있죠. 그래서 농식품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푸드테크 관련한 융복합 지원센터라든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경남 지역에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김해가 식품 제조업체가 경남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북 익산은 내륙형 기지이고 우리는 수출 가공형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면 김해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또 먹거리로 미래 예.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렇습니다. 예, 공약을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해 시민들에게 후보 본인의 이 공약만큼은 꼭 좀 알고 싶고 예. 꼭 좀 알아달라. 예.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해 랜드마크 타워, 분성산 타워를 만들어서 예. 그 지역을 관광 특구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김해가 체류형 관광이 되지 않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도 있고 가야랜드, 그다음에 천문대 이렇게 집적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쪽을 조금 더 클러스터화해서 관광 특구로 만들고 조금 더 젊은 층이 특히 야간에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김해 청년들조차 그곳을 방문하지 않고 부산이든 창원이든 가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로 좀 매력적인 그리고 관광지가 직결된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서 그런 랜드마크로서 분성산 타워를 꼭 만들겠다. 이게 만들어서 진짜 이게 김해 관광의 체류형 관광의 기폭제 전기가 될 수 있으면 전 참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 그리고 예. 또 찾아와야 하는 관광객들의 니즈를 계속 좀 건드려보는 예. 시도를 예. 미리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 공약만큼은 꼭 알리고 싶다 대답을 해주셨고요. 후보님께 남은 시간이 한 2분 정도입니다. 예, 이제 예. 2분이면 예. 충분히 하시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 예. 의견에서 마무리 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직 정년퇴직 5년을 남겨놓고 김해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도시가 무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멀리서 중앙에서 김해를 봤을 때 김해가 물론 창원이나 부산의 베드타운 성격으로 이제 공동으로 외형적으로는 발전해 왔지만 뭔가 내실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서 김해만 가면 김해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골라내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예. 그래서 식품도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해는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도 2022년도에 인구가 거의 1%가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청년은 김해에서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또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김해 미래 성장 동력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당 후보가 되게 되면 훨씬 이제 중앙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런 유기적 연결 고리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법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냉정하게 지금 민주당 후보의 12년을 보시고 진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만약 성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를 진짜 제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후보의 마무리 말씀이었는데요. 1분 정도 더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예.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장하신 내용과 결이 다 똑같습니다. 예.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 예.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저는 이제 낙동강 벨트의 승리라고 하는 것도 예. 사실은 이게 뭐 정치적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이 낙동강 벨트를 끼고 있는 이쪽이 굉장히 조금 더 축을 이루어서 공동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이제
허브도시 특별법도 사실은 인근도시랑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가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양산과 김해와 부산의 입북 강서와 이게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해야 돼야지 이게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